김선생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왜 당신은 라식 수술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왜 제가 수술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 라식과 라섹 수술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식과 라섹 수술은요, 둘 다 각막 표면을 레이저로 깎아서 정시로 만드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라식, 라섹 모두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각막 절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각막 뚜껑을 어떻게 벗겨내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라식은요, 이 눈 앞에 이 각막 쪽에 뚜껑을 이렇게 칼이나 레이저를 통해서 젖힌 다음에 레이저로 쏘고 다시 덮는 게 라식입니다. 라섹은요, 이 각막 뚜껑을 칼이나 레이저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통해서 모두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쏴서 정시로 만드는 굴절류를 만든 다음에 각막 굴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절로 각막 상피가 자라날 때까지 시간을 갖는 것이 라섹 수술이죠. 자, 라식과 라섹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레이저나 칼을 통해서 각막 뚜껑을 만들고 다시 덮으면 라식. 약품을 통해서 각막 뚜껑을 벗겨내고 수술을 하면 라섹. 어때요? 쉽죠? 네. 제가 이 라식과 라섹 수술을 왜 안 했냐? 안과에서 지내는데 왜 수술 그 좋은 걸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 제가 그냥 안경이 어울려서요.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안경이 굳이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안과 의사들 다 안경 썼네요. 근데 그 중에 안 쓰신 분들은 라식, 라섹 수술 한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라식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고객분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김 선생은 왜 라식 수술을 하지 않았냐 하면요. 어, 첫 번째로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술적인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큰 부작용은 아닙니다. 고려해야 될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안구 건조입니다. 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기 전보다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좀 드라이 아이예요. 예. 눈이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좀 더 걱정해서 더 심해질까봐 하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야간 빛번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간 빛번짐이 요즘은 굉장히 우리나라 라식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라섹도 그렇고 해외의 웬만한 나라들보다 아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야간 빛번짐 현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체감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근시퇴행입니다. 근시퇴행은 말 그대로 내 눈이 근시였는데 수술로 정시를 만들어 놨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예로 들면 뭐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바로 근시퇴행을 근시퇴행의 원인입니다. 근시퇴행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수술을 한 이후에도 안경을 다시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안경을 다시 끼게 되면 예전만큼 똑같이 도수가 진행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보다 적긴 한데 그래도 안경을 다시 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근시퇴행이라는 것은 수술 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기간만큼 얼마만큼 많은 양이 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분은 10년에 걸쳐서 오기도 하고 근시 난시가 심했던 분은 1, 2년 안에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시퇴행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노안. 자, 노안이 무엇이냐? 40대 이후부터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까운 데를 보기 위해서 돋보기 같은 걸 쓰게 되는데요. 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보시면 돋보기를 끼고선 가까운 데를 보시잖아요. 자, 이런 증상이 40대 초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식 라섹은요, 멀리를 잘 보이도록 하는 수술이지 가까운 데를 보는 노안 수술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첫 번째 제가 보였죠? 안구 건조. 두 번째 야간 빛번짐. 세 번째 근시퇴행. 네 번째 노안.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어, 가, 감수하면서도 수술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일단은 노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안경을 끼기로 결정을 했고, 무엇보다 안경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처럼 아직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굳이 불편함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굉장히 만족한 케이스고요. 예, 안구 건조증을 좀 약간 호소하긴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잘 설명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해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해야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굉장히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라식 라섹 수술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김선생 눈튜브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